네, 반갑습니다. 봄날의 오후 5시 입시연구 소장 시트입니다. 네, 먼저는 제가 독감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날짜별 경쟁률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날짜별 경쟁률은 마지막 날 원서 쓸 때까지 되게 중요한 어떤 자료로서 좀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걸 잘 활용하셔서 좋은 원서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이투스에서 배포된 이제 배포용 그 자료고요. 저작권은 이투스에 있다라고 아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다운받는 곳은 제가 링크를 좀 달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링크에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기 이제 창에 보시면 여기 보면 대학명이 있고 계열이 있고 모집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전남대 인문 가군에 있는 걸 한번 쫙 열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경영학부 이렇게 쫙 교육과가 있죠. 여기 보시면 2월 전이 있고 2월 후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2월 후에 된 인원까지도 같이 옮겨놨다는 점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2월 된 곳을 좀 확인을 좀 먼저 해보신 다음에 또 원서를 지원하시는 게 좋을 거라, 2월이 많이 된 곳은 또 과감하게 또 써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가 지금 4명 모집이었는데 2월이 3명이 돼서 총 7명이 모집할 예정이다. 또 철학과가 4명이었는데 5명이 2월 돼서 9명을 뽑는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신호겠죠. 하지만 또 거꾸로 학생들이 이걸 또 보고 역으로 학생들이 몰릴 수도 있으니까 더더욱이 실시간 경쟁률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쭉 보실 때는 어떤 걸 보시냐면, 특정 숫자 하나하나에 보신다기보다는 큰 흐름들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D-3부터 해놨죠. 제가 이제 오늘 찍는 시점은 이제 12월 29일이라 D- 아마 1이나 D-2 정도로 체크가 될 텐데요. 만약에 이제 전남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월 30일 내일 마감이니까 D-1이겠죠. 그랬을 때 요 추이를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는 총 크게 세 가지 정도, 물론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나눌 수 있겠지만 이 경쟁률이라는 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반에는 경쟁률이 없다가 D-3, D-2, D-1까지는 경쟁률이 없다가 D-Day나 D-Day 오후 때 경쟁률이 좀 튀고 마지막에 확 튀는 그런 경우의 수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난하게 그냥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딱 끝나는 경우, 그런 경우의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초반에 팍 튀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또 잠잠한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첫 번째 경우가 좀 많죠. 처음에 조금씩 학생들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날까지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한꺼번에 쓰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작년에 얼마만큼 튀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경영학부를 제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D-1, 그러니까 내일 이제 전남대는 내일 원서를 마감하기 때문에 D-1이겠죠. 그 D-1 경쟁률이 지금 1.27입니다. 그리고 D-Day 이제 내일 오전이면 1.9가 됐고, 그 다음에 그날 오후 최종 경쟁률 직전에 발표하는 경쟁률은 2.58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에는 2.91. 그러면 어때요? 이게 전날 저녁에 비해서 당일날 오전에 경쟁률이 한 0.5 정도 튀었고, 그리고 이때도 한 0.6 정도 튀었습니다. 그죠? 오전과 오후는. 그 다음 최종 때는 한 0.3 정도 튀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좀 많이 튀었구나. 그리고 근데 또 생각보다 마지막 최종 경쟁률이랑 직전 경쟁률이랑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구나.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전남대를 쭉 보시면 좀 그렇게 돼요. 직전 경쟁률이랑 최종 경쟁률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 문화인력고고 같은 게 좀 차이가 좀 있었네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었군.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요번에 이게 이제 실제 경쟁률이거든요. 진학사에 들어가시면 어플라이에 스마트 경쟁률이라고 있는데, 스마트 경쟁률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 2019년 12월 29일이겠죠. 이때 볼 수 있는 걸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경영학부가 0.96이에요. 그럼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27인데 올해는 0.96이니까 생각보다 조금 덜 들어왔죠. 작년에 비해서. 아, 그러면 경영학부가 지금 작년에 좀 덜 들어왔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 경영학부 굉장히 쭉 올라가는데 이제 내일 오후 최종 경쟁률이 만약에 이게 0.96이 아니라 만약에 작년 오후에는 2.58이었는데 올해는 2.1이었다. 이제 마지막 최종 경쟁률 2.1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좀 상향으로 쓸 친구들은 작년보다는 이게 좀 덜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상향으로 쓰실 친구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거와 비교해 보셔야 될 건 진학사에서 예측하는 경쟁률이 있겠죠. 만약에 진학사도 예측한 경쟁률이 한 2.7 정도 됐었는데 지금 직전 경쟁률을 보니까 한 2.1 정도예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튀겠네 하고 여러분들이 좀 상향으로 좀 써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조금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수교육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D-1이 1.3이었죠. 근데 이제 올해 걸 보시면 특수교육은 이미 2.23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이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똑같은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건 학생들이 지금 특수교육학부를 많이 보고 있구나. 내가 이거 안정으로 넣었는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 근데 이거는 또 뭘 또 확인하셔야 되냐면 진학사 또 경쟁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진학사에서 예측을 또 이렇게 좀 애들이 많이 들어올 걸 예상을 했었다면 진학사 예상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안정으로 내가 잡았을 때도 안정이 잘 잡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학사가 2.3 정도로 들어올 거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안정이었다면 이 정도 들어온 거면 안정이구나.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왔지만 올해 상황에 놓고 봐서도 나는 진학사 상으로는 안정이었으니까 안정이겠네 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네, 적게 들어왔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다양한 과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사실은 차이가 나지 않으면 0.1, 2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막 경쟁률이 한 2에서 3 정도가 차이가 벌써 나버렸다 하면은 그게 거꾸로 상향에서도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정에서도 불안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실 때는 유의할 점은 어쨌든 간에 작년의 상황과 올해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작년에 직장 경쟁률 보니까 한 0.6밖에 안 튀었네. 단순히 0.6 더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너무 맹신해서 그렇게 쓰시면 또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거나 내가 쓰려고 하는 과가 소형과, 예를 들면 한 5명 이하 과라면 마지막에 팍 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교육학과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데 여기 보시면 3명 뽑죠. 올해도 3명 뽑습니다. 올해도 교육학과 3명을 뽑는데 여기서 보시면 작년에 3명 뽑았을 때 경쟁률이 오전에서 오후에 갑자기 2대2가 튀었어요. 그러고 나서 0.6이 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거 위험할 수도 있죠. 왜냐면 3명밖에 안 뽑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교육학과에 3명이 마지막에 확 넣는 거랑 만약에 독일 언어 문화에 3명이 넣는 거랑은 경쟁률이 다르잖아요. 3명을 뽑을 때 3명이 들어오는 거면 경쟁률 1이 올라가는데 8명을 뽑을 때 3명이 들어오면은 0.4 정도밖에 안 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형과를 쓰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서 써야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게 작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에 모집했던 인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모집했던 인원에 비해서 얼마만큼 또 움직이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11명을 뽑았어요. 국어교육과가 11명을 뽑았는데 11명을 뽑을 때 이 경쟁률 추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0.3 정도 튀었죠. 0.3 정도 튀고 1, 2 튀었다는 거는 작년에 11명이 들어왔을 때 2에서 3이 될 때는 11명이 더 들어오면은 경쟁률이 1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건데 올해는 8명만 들어와도 경쟁률이 이렇게 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튈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경쟁률만 봤을 때는 국어교육과가 지금 1.45로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마지막에 좀 더 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의 상황과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날짜별 경쟁률이 맞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는 게 군의 변화가 없고 또 인원도 비슷하고 전반적인 그 다른 학과의 어떤 인원도 크게 뭐 차이가 나지 않고 이러면 날짜별 경쟁률이 크게 막 요동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 경쟁률인데 보시면은 크게 차이는 없죠. 이런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3명밖에 안 뽑으니까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거고 나머지 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날짜별 경쟁률을 확인하실 때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구나, 좀 적게 들어왔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원서를 쓰시고, 또 하나는 진학사에서 예측한 경쟁률과 얼마만큼 좀 맞을까도 좀 이거를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교육학과가 지금 2대1인데 현재 상황이 만약에 진학사에서는 한 3대1을 예상했어요. 만약에 근데 그 3대1을 예상한 상황에서 본인이 안정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지금 이제 2대1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생각보다 이거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3대1 넘을 것 같은데, 진학사 예측은 3대1이었는데 3대1 넘고 막 4대1 5대1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이게 안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다른 학과를 좀 같이 열어놓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또 거꾸로도 있겠죠. 만약에 지금 뭐 지리교육과가 지금 1대1인데 진학사 예측에는 뭐 4대1 정도로 된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작년에 지리교육과도 여기 1대1이었는데 지금처럼 흘러가면 지리교육과가 2.7대1, 3대1 정도로 마감될 것 같은데, 근데 진학사는 4대1이었는데 4대1로 예측하던데, 그럼 그때 나는 만약에 불합권이었어요. 근데 불합인데 좀 앞쪽에 있는 불합, 그러니까 추합에 붙어 있는 불합이면 생각보다 여기 안 들어와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앞쪽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빠졌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 과감하게 상향으로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잘 활용하셔서 원서를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이걸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 추이들을 흘러가는 추이들을 보시면서 좀 분석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날짜별 경쟁률을 보는 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